자, 요놈도 또한 마찬가지로 쌤이 극한값 수학적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문제 보니까 수열 AN하고 BN이 각각 수렴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은 는 알파란 말은 이 말이지. 알파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수렴한다는 뜻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어떤 수열을 베타로 는 베타란 말은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AN이라는 수열도 알파로 수렴하고 BN이라는 수열도 베타로 수렴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AN이라는 수열하고 BN이라는 수열하고 크기를 비교해주면 이게 더 큰 거야.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AN,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AN 수열은 뭐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있다. 쉽게 하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막 진행되어가는 수열이라고 치고 BN 수열은 요 놈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분모가 더 작으면 작아서 크지나? 맞아? 맞아? 크지니까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6분의 1 이렇게 진행되어가고 BN 수열은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자, 그럼 비교해보니까 이게 뭔데? A1이에요. 요거는 B1이지. 두 개 크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니? 이게 더 크지. 맞지? 요게 뭔데? A2, B2. 이게 더 크지. 보니까 이 말은 그 말이죠. An, Bn 누가 더 크니? Bn이 더 크단 말이야. N 자리에 1 넣으면 A1, B1. 2 넣으면 A1, 2 넣으면 A2, B2. 3 넣으면 A3, B3. N 넣으면 AN, BN. 항상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그런 상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놈에다 요런 상태야. BN이 더 크지. BN이 항상 더 크지만 리미트를 갖다 붙였단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되겠네. 극한 없이 각각에다가 안에 극한을 취하면 여전히 이 값이 뭐가 됐습니까? 이 값은 쌤이 주어진 데서 알파가 됐잖아. 알파. 맞지? 이 값은 뭐라 했니? 베타가 됐어. 베타. 그러니까 원래 BN이 더 컸으니까 극한도 당연히 BN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등호가 없는 거야.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같아질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했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S상수에 없었고 서로 알파, 베타는 다르단 말은 S상수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원래 수열이 BN의 항의 넘버가 AN의 항의 넘버 동일할 때 이게 더 크단 말이야. 숫자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극한을 취하는 순간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각각 수렴한 그 값들이 원래 같아질 수도 있다. 핵심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크면서 동시에 같을 수는 없는 거야. 말 그대로 크거나 같다는 말은 크든지 또는 같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지. 이렇게 설명했잖아. 보다시피 AN은 쫙 가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꼬라지가 무한대분의 숫자 형태니까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요놈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숫자 형태니까 어디로? 0으로 수렴하겠네. 그러니까 0이 돼, 둘 다 어디로? 목표는 뭔데? 0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를 붙는 순간 리미트는 뭐라 했지? 쌤이 목표라 했잖아. 목표. 그 목표가 같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런 거지. BN 수열이고 이게 AN 수열이야. 너희들 앞에 볼 때 BN 수열이 항상 AN 수가 더 커. 더 앞에 가고 있습니다. 더 숫자가 더 크다는 거야. 더 크고 앞에 가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가고 있지만 이놈의 목표는 칠판이고 요 AN의 목표도 칠판이 같은 목표를 향해 계속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아질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수관계의 수학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렇다면 밑에 보면 두 번째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샌드위치 정리를 하는데 이래 됐다니까. 만약에 AN, CN, BN 이래 됐다. 주어진 요 AN하고 BN은 아까 둘 다 알파, 베타가 했는데 문제에서 어쨌든 이런 대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수열에서 내가 각각에다가 뭘 쟀단 말이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할 때 각각에다가 내가 극한값을 예측했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C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 각각에다가 극한값을 재했더니만
원래 대수관계가 이런 순서를 가졌다면 당연히 이 순서를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가 된다? 같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마치 극한, 목표가 같아질 수도 있다. 요리 됐는데, 만약에 요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CN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요 놈의 극한값을 계산해 봤더니만 이게 만약에 알파라는 극한값이 나왔고, 요 놈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봤더니만 이게 알파, 요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나왔다. 혹시라도. 하면, 가운데 끼겠네, 요 놈이지. 가운데 끼겠네, 요 놈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도망갈 데가 없지.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지. 맞지? 요 놈은 이름하여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정리. 그럼 여러분들은 극한값을 계산한 데 있어가지고 부등호가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극한값이 나오면 쌤 지금 풀고 있는 샌드위치 정리 요 수학적 테크닉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부등호가 포함된 극한값이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샌드위치 정리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12번, 13번, 14번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자, 지울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서 다음 부등호를 만족한답니다. 일단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N 플러스 1 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 보다 크다는 AN이라는 AN 수열이 그 다음에 또 크다는 N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3N제곱 플러스 N 이런 부등호를 주고 안 다음에 내가 물어보기를 다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n분의 an의 값은 물었어. n분의 an의 극한값은 뭔데? 이래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an이라는 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an이 뭔지는 안 해주고 단지 an이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부등호를 주고 있는 거지. 부등식을.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요 모양을 만드는 게 수학적 개념이지. 요 모양. 맞지? 그럼 n은 뭐라 했습니까? 자연수라 했습니다. 자연수니까 내가 양변에다가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뭘 했는가? n으로 다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네.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an이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에다가 내가 n으로 맞추면 이렇게 여기다가 n 나눠줘. 그럼 여기도 여기 지금 뭘 곱했는가? n분의 1을 곱했는 거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뭘 곱해야 돼? n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여기도 동일하게 n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네. 됐어?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들었지. 자, 내가 원하는 저것이 아니라 저는 뭐야?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가는 극한값을 원하네.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이렇게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극한을 같이 해주는 순간 부등호는 어떻게 된다? 선생님이 등호로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 반드시 같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값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양가 있는 값들을 봤더니만 왼쪽 값들을 봤더니만 n이 뭐 안으로 할 때 분모 최고차이 몇 차야? n제곱 분자도 뭐야? 3n제곱 사실 똑같네. 맞지? 그럼 이 값이 얼마 되는지는 알겠죠? 얼마죠? 3이 되는 거 알겠나? 분모의 최고차는 n제곱 분자의 최고차는 3n제곱 3이지 약분해서 됐죠? 요런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동일하게 얼마 나와서 3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놈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네. 그래서 요놈의 값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푼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부등호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부등식,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 만든다. 그게 다죠. 그 다음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13번.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n제곱분의 n-1 요놈 곱하기 사인 제곱에 n 세타를 넣는 n 세타. 얘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 사인, 코사인에 관련된 극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다수 문제가 0으로 답이 나올 것이며
이 방법은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내가 적어볼게. 일단 제일 먼저 적어볼게. 사인 n 세타부터 한번 보자. 사인 n 세타는 지금 이게 각도죠. n이 막 변해가는데 n이 1 넣으면 사인 세타, 2 넣으면 사인 2 세타 막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각도가 막 커지면 커지지. 각도가 변화하지만 그렇지만 사인은 최소값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야. 맞지? 요 놈이 제일 클 때 얼마인데? 1이다. 요 놈 안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 상태였을 거야. 됐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사인 요 놈을 뭐 했는가? 제곱했다? 제곱했어. 맞나? 사인 n 세타를 제곱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사인 이 주어진 값을 제곱하면 그 값은 당연히 뭐 나오겠노?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 나와서 사인 n 세타를 제곱하면 이만 범위가 0보다 크지. 그거나 같이 양수입니다. 그다음에 뭐보다 작아지겠노? 1보다 작은 숫자를 제곱해봤자 1보다 작아집니다, 여러분. 맞지? 요 안에 있겠네. 뭐가 됐어? 그 상태에서 다시 양변에다 뭘 곱해준다? n제곱분의 n분의 1을 곱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n제곱분의 n-1 사인 제곱의 n 세타가 될 것이고, 좌변은 요 놈을 곱하나 마나 그냥 0이 될 것이고, 우변은 n제곱분의 n-1로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뭘 보시는 거지? 각각 왼쪽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낸 것이고, 이것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것이고, 이놈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더니만 내가 원하는 것은 요 놈의 값을 원했지만 이거는 n이 무한대로 할 때 0은 어디로 가니 이 말이야. 첫 장이 얼마인데 0. 두 번째 장도 뭐 0. n이 없잖아. n이 무한대로 못 넣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만한 그 값이 뭐가 되지? 0입니다. 0. 당연히 0으로 수렴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보니까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는 2차고 분자가 1차니까 약분해버리면 n분의 1 되고,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 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끼긴 0이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이거죠. 답은 0으로 수렴하기. 이게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다수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일단 반드시 0은 아닌데 그게 주어진 문제의 답입니다. 13번 0으로 수렴하겠네요. 14번 풀고 좀 쉬었다가 독일수답게 아침부터 힘들죠. 14번 풀어보자. 14번 그나마 좀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답니다. an-2n 2n제곱 그놈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놈이 작대 n. 요놈을 만족할 때 물어봤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2an 플러스 n제곱분의 2an 플러스 n제곱 분의 an 마이너스 n제곱 요놈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알고 있는 주어진 식은 저 위에 있죠. 근데 일단 이 부등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아,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이 정도는 알죠, 여러분들아? 절대값 x가 3이라고 하자. 하면 절대값 풀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마찬가지로 저놈은 절대값을 일단 풀어주니까 an 마이너스 2n 제곱이라는 놈이 이렇게 부등호로 바뀌지. 마이너스 n에서부터 n.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됐지? 요 놈부터 한번 만들어. 한꺼번에 만들기 좀 힘드네. an-n제곱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전체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여러분들 암산 가능할 것 같아서 바로 흘러간다. 분자하고 만들어보자. 분자는 내가 지금 요 식을 알고 있어. 요거 만들고 싶네. 요 가운데서 뭐 하면 돼? 더하기 뭐 하면 되지? n제곱 하면 돼. 더하기 n제곱. 이해된다? 따라오니까 다시 요 모양을 만들고 싶어. 요 모양. 요 모양을. 맞지? 여기 an-2n 제곱이고 이만 an-n 제곱이니까 양변에 뭘 더하면 돼? n 제곱을 더하면 되겠네. n 제곱. 맞나? n 제곱 되면 이만 부동호 방향이 뭐가 돼? 요렇잖아요. 요 놈은 어디와 어디 사이 있노?
n제곱 마이너스 n보다는 어디에 되지? 문제가 크고 또 뭐보다 작은 요 위에 분자 갈로리 어디로 가니까는 n제곱 플러스 n보다는 요런 상태다. 됐나? 그 다음 분모 또 안 만들어요. 분모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지금 암산할 때 힘들어. 일단 2an 만들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요 과정 만들어서 곱하기 2를 다 했더니 만 이건 2an 되고 이건 뭐가 되지? 4가 돼. 곱하기 2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n이 될 것이며 이거는 플러스 2n이 되겠네. 맞지? 그냥 요걸 만들고 싶어. 더하기 뭐 해야 되나? 5n 제곱 해주면 되겠네. 양변에다가. 맞나? 더하기 5n 제곱하면 요만이 만들어지는 거 알겠죠? 양변에다가. 더하기 5n 제곱 했더니 웬만한 거거든? 5n 제곱 마이너스 2n 보다는 크고 여기 갈로미 맞지? 더하기 5n 제곱 했더니만 5n 제곱 플러스 2n 요렇게 제가 한꺼번에 적어놨습니다. 지금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이래 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모양은 만들어 봤더니만 요래 되는 거지. 요놈분의 요놈보다는 크고 요놈분의 요놈보다는 작다가 돼 있는 상태잖아. 내가 원하는 요놈 전체 모양 이해되나? 됐어. 결국은 극한을 취하는 순간 같아질 수도 있다고 했고 요놈의 극한값을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오죠? 5분의 1이 나와. 최고차. 맞지? 요놈의 극한값도 얼마 나오니? 5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 이 가운데 낀 게 요놈이지. 요놈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야? 5분의 1로 수렴합니다. 이게 지금 샌드위치 정리의 수학적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등호, 구등식이 나타났잖아요. 이 식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식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만들기 시면 힘들기 때문에 분자 범위 따져봤고 분모 따로 범위 따져서 근원분의 근원 형태를 만들었던 거예요. 됐죠? 이제 무한등비수입니다. 무한등비수. 우리가 배웠던 등비수열이 말 그대로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의 극한을 취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보자. 꼬라지가 보면 이렇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일반항 원리 요놈이 이제는 등비수열이 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죠? AN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A1 곱하기 공비 n-을 쓰는 이게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날란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올 자리가 요놈이 온 거고 A에 R에 n-을 쓰는 요놈인데 요놈은 그럼 수렴할 것인지 발산할 것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요놈의 수렴과 발산에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죠. 요놈 무한등비수열 요놈의 수렴하기 위한 조건 요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어디로 수렴할 것이야. 그럼 이제 그 값들이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책일 거는 좀 다릅니다. 계획을 내보면 A가 지금 뭐지? 첫 장이야. 말로 적어보자. 첫째. 첫 장이지. 첫째. 첫 장이 만약에 0이야. 첫 장이 0이야. 그럼 어떤 수열이 있다 시작. 그럼 수열의 첫 장이 지금 얼마나 말이야? 0이라는 뜻이지. 네, 공비,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3이다 치자. 그럼 그 다음 번째 장 가기 위해서 뭘 곱하는 거야? 3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첫 장 0에다가 3을 곱하면 또 뭐가 되니? 0이죠. 맞지? 또 여기다 또 3을 곱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뭐가 되니? 여기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든지 간에 첫 장이 0이 되면 결국은 어디로 수렴하나? 계속 0, 0, 0.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 등비수열의 첫 장이 만약에 0이야. 맞지? 그러면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 r에 n-1 첫 장 a가 0이면 이만 결국 어디로 수렴하는가?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렴 조건이 있는 거야. 공비. 두 번째는 공비 가지고 올 건데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만약에 1 사이만 있다면 자 그러면 이만 어디에 수렴하냐 하면 0으로 수렴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 R에 N 마이너스 요 놈을 어디로 수렴하면 또 여전히 0으로 수렴한다. 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보면 첫 장이 이번엔 3이라 하자. 첫 장이 3이야. 그래서 공비가 요거 사이다. 그때 쌤이 요거 사이. 맞나? 요거 사이에서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분의 1을 하자. 공비가 2분의 1이야.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돼?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3이 되겠지. 2분의 3. 맞지? 여기다 또다시 2분의 1 곱하면 뭐가 되니? 4분의 3이 될 것이고. 또 곱하면 뭐가 되니? 8분의 3이 될 것이고. 지금 말 따라오나? 계속 진행하여 갈 거 아니야. 꼬라지가 뭐가 되지? 분모는 한우씩 커지고 분자가 가만히 있네. 무한대분의 숫자 형태가 되겠네요. 지금 말 뜻 알겠죠?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지. 그럼 지금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떡합니까? 하면 요놈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될 것이고 마이너스 될 것이고 이렇게 진행돼 가잖아. 선생님 요건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진동 아닙니까? 이런 묻던데 학생들이 이렇게 수천 꺼놓고 첫 장이 3이고 두 번째 장은 마이너스 1.5니까 요쯤 있겠네. 세 번째 장은 플러스 4분의 3은 요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지. 마치 결국 어디로? 0을 향해 가고 있다. 0. 알겠나? 공비가 요 사이에만 있으면 결국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해볼까? 리미트 이제 공비가 정확하게 공비가 얼마냐 하면 1이야. 공비가 1이야. 공비가 1이면 자 생각해보자. 첫 장이 3이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장은 뭐냐? 또 3이지. 또 뭐야? 3이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3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1이면 이만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첫째 항에 수렴하는 거지. 첫째 항에 수렴한다. 첫째 항으로 수렴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r에 n-1 어디로 수렴하고? 첫째 항 이렇게. 첫째 항이 주어진 데서는 a가 되는데 첫째 항에 수렴하게 된다. 이게 무한 공비 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케이스. 만약에 저 범위에 없어. 저 범위에 없단 말은 이렇다. 지금 한꺼번에 세 개 다 동시에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장이 0이 되든지 또는 공비가 요 사이에 있든지 또는 공비가 1이면 이렇게 수렴하는 거지. 됐어? 그렇다면 요거를 벗어나는 공비가 만약에 2가 됐다. 공비가 1보다 크단 말이야. 공비가 1보다 크면 생각해봐. 첫 장이 3인데 공비가 1보다 크면 2라 하자. 두 번째 뭐가 되는 6이 될 것이고 12가 될 것이고 무한히 커지는 발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말해보면 이런 거야. 첫 장이 자 무한 등비수열 요 놈의 수렴 조건을 내가 한꺼번에 적으면 노란색이 되겠네. 요 놈도 요 놈. 요 놈이 수렴하게 하는 조건을 적어보니까 결국은 첫 장 A지. 이게 첫 장이야 지금. 첫 장인지 알겠나? 제작했나? 첫 장이 뭐가 되겠나? 0이 됩니다. 첫 장이 0이 되면 어디로 수렴하는가? 0으로 수렴하는 거지. 맞지? 한꺼번에 그 다음에 공비시, 공비 R이야. 공비 R이 어디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는 왜 되지?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또 뭐가 되니? 1이 되고 그래야 되겠잖아. 됐어? 이게 수렴 조건이지. 자, 그런데 책에 또 이런 데 있다.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r의 n승 요래 돼 있다. 만약에 그럼 지금 요 놈은 첫 장이 뭐냐 하면 첫 장이 뭔데? 요거 요래 적을까? 요거랑 두 개의 차이점 좀 알아야 됩니다. 요 놈은 첫 장이 얼마인데? A 이랬죠? 요 놈은 첫 장이 뭔데? R이지. N은 1로 봐. 1로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볼까? 이만 걸어봤지.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에서 R의 n-1은 여러분 R 곱하기 R의 n-1을 고쳐주죠. 그렇지. 그럼 첫 장이 뭐가 된다? R 되는지. 첫 장 R 됐잖아. 이해됐습니까? 맞나? 생각해봐라. 첫 장이 0이면 R이 0이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도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만은 이래 된 거지. 이건 굳이 첫 장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요래 됐을 때, 요런 형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예상하면 된다고? 여기 수렴하기 위해서 그냥 공비지. 공비 R이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두 개 차이진다. 체계는 요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때 나와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뭐냐 하면 요 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비수의 꼬라지는 여기 표현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공비가 R인지 알고 있어. 공비가 R이니까 맞지? 공비가 요거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게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비는 R이야. 근데 요 놈은 뭘 생각해줘야 되나? 첫 장이 0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첫 장이 0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쉬워.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첫 장이 0인지 아닌지 케이스 분류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첫 장이 만약에 문자로 나타났으면 이게 0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다.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국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말로 하면 첫 장이 0이 되든지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1과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합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뭐라고? 첫 장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따지면 안 됩니까가 아니고 따져도 돼. 따졌는데 그 따졌는 답이 요거랑 중복된다고 범위가.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거지. 선생님 맞다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보자. 이게 수렴 조건이고 생각보다 시험 때 많이 등장합니다.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사실은 내한테 줬는 거는 이 식을 준 거밖에 없고 이 식을 푸는 과정이 부등식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또 1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 푸는 문제로 바뀌네요. 연립 부등식으로. 자 일단 선생님 15번하고 17번하고 16번하고 다 풀어볼 텐데 일단 지울게요. 그리고 그 문제 풀고 뒤에 있는 실전 문제를 한번 또 15번 문제 보니까 여기 됐습니다. 15번 무한 등비수열이 돼 있고 여기 됐습니다. 표시가 로그가 들어가 있죠. 로그에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습니다. 요놈의 n승 요놈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 물어봤는데 자 물어볼겠어요. 요놈의 첫 장이 뭐지? 요게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야?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 r에 n-1승 꼬라지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에 n승 꼬라지 어떤 꼬라지야? 요 꼬라지인 걸 알겠죠? 보이나? 첫 장은 사실은 저 n자를 뭐 넣는 거야? 1 넣는 거지. n자를 1 넣는 거니까 로그 3의 x 빼기 2 이게 첫 장이야. 맞나? 로그 3의 x 빼기 1이 첫 장인가 이게? n자를 1 넣었던 게 로그에 n자를 1 넣었더니만 로그 3의 x 빼기 2 이게 첫 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자를 2 넣으면 로그에 3의 x의 빼기 2 그놈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게 두 번장이 되는 거지. 맞지? 3 넣으면 세제곱이 세 번장이 될 것이고 그럼 첫 장이 지금 요거라는 거 알겠지? 공비는 뭔데? 공비도 임마죠. 임마를 계속 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장하고 공비가 같은 케이스잖아. 임마는 첫 장이 뭐지? A. 공비는 얼마야? R. 요놈은 첫 장이 뭐지? R. 공비도 뭔데? R. 선생님 말 듣다 오늘. 그러니까 첫 장과 공비가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야. 첫 장과 공비가 똑같은 케이스는 굳이 첫 장이 0일 때 아닐 때를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물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결국 그게 중복되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놈은 첫 장과 공비가 똑같은 경우니까 결국은 뭐만 따지면 되는가? 공비의 범위만 따지면 된다고. 선생님 말하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첫 장과 다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렇다. 첫 장과 공비가 달라. 만약에 선생님 말 따라왔나? 첫 장과 공비가 다르면 첫 장이 0일 때랑 아닐 때랑 케이스 분리해야 돼요. 첫 장이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줘야 될 것이며 공비가 마이너스1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첫 장과 공비가 동일하단 말이지. 그러면 굳이 첫 장에 0인지 아닌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공비의 범위만 따지면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야. 알겠어? 지금 첫 장과 공비가 동일한 거니까 공비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지? 공비가 로그에 3의 x 빼기 2 이게 공비잖아. 요게 주어진 이 무한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공비, 이게 공비다 공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보다는 커야 돼. 맞지? 1보다는 작거나 같다지. 요 안에 쓰면 된다.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에 계속했으니까 결국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었는가? 로그 부등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자,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다 뭘 더하면 되겠니? 2를 더하면 되겠네? 양변에 2를 더했더만 로고에 3의 x는 양변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요 놈은 1이 될 것이고 2를 더했으니까 3이 되겠네. 됐나? 내가 원하는 것은 x의 값을 원하니까 이건 로고 3을 띠내 삐르고 싶은 거지. 로고 등식 배웠잖아. 로고 3을 띠내 삐르고 싶어가지고 밑이 동일한 지수를 여기에다가 좌변 우변에다 딱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 밑이 3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만약에 요 놈이 3분의 1이었으면 밑에 3분의 1 붙여주는 순간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 0과 1사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가 남아? x만 남고 여기는 뭐가 남아? 3의 1승이니까 3이 될 것이고 요 놈은 3의 3승이니까 2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됐죠? 그럼 내가 원하는 x는 건데 요 안에 있는 건데 자연수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하나는 는이 있고 하나는 는이 없어요. 요 사이에는 자연수 개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지?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거 빼면 되지. 27 빼기 3 하면 24가 되겠습니다. 그게 조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 만약에 둘 다 는이 붙어 있어. 그러면 자연수 개수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 다음에 다시 더하기 1을 해야 되고 둘 다 는이 없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 다음에 다시 빼기 1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한 군데만 는이 있으면 그냥 큰 데서 작은 거 뺏는 게 자연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고 부등식에서도 알겠죠? 이게 지금 자연수 개수는 24개 이렇게 풀었네요. 됐죠? 수렴 적분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해보자. 자, 16번 문제는 이제 극한값의 계산인데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3 분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분자는 4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n, 3의 n승에 그 다음에 더하기 1로 되어 있는데 분자는 식이 맞아. 근데 분모를 보니까 식이 아니고 점점점 되는 계산이 덜 되는 상태야.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1로 되지. 그래가지고 3의 n승으로 되죠. 됐죠? 분자는 식이 맞는데 분모는 지금 식이 아니고 더하기 연산이 덜 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분모의 식을 그러니까 항상 리미트나 시그마나 뒤에는 식이 와야 돼. 식. 여기 식이 아니잖아.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지.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자 일단 분자부터 보니까 분자는 변함없는 식이니까 4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더하기 1이다. 분모는 지금 뭐지? 분모가 등비수열의 합이 맞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공비가 지금 얼마인데? 3이 맞지? 첫째 항도 3이고 등비수열을 합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뭔데? 공비 빼기 1, R 빼기 1 분의 첫째 항 3 공비의 몇 승이 항이 몇 개 있어? n개 있으니까 3의 n승 빼기 1 노래 됐지? 자,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더 식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분자는 그냥 그대로 놔둘게 4 곱하기 2의 n승에 더하기 3의 n승에 더하기 2 분모는 2다.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2분의 3에 곱하기 3의 n승 빼기 2분의 3 요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보라지. 됐어? 자, 이제부터 좀 설명 다 들어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계산은 똑같더니만 지금 n이 어디 있니? 지금 지수에 있다. 지수에. 그 놈은 등비수예요. 마치 등비수인데 그럼 우리가 배웠던 보라지 친구 봤더니만 n을 무한대로 친구 넣어왔잖아. 그럼 이게 숫자고 인마는 3의 n승인데 공비가 얼마인데 요 놈의 공비가 3이잖아. 3. 이게 되겠어? 공비 3이야? 공비가 1보다 크네. 그럼 어디로 간다 했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인마는 결국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놈도 공비가 얼마인데? 2야. 무한대로 간다. 인마는 공비가 얼마인데? 3이야. 무한대로 간다. 생각 따로 간다. 공비가 1보다 크든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했잖아, 선생님이. 결국은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지. 수학적 풀이 방법이 이렇게 뭐냐면 분모에 있는 요놈, 공비 제일 큰 요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는데 여전히 똑같이 계산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할 거야. 다시 밑이 얼마라고? 공비가 얼마야? 3이야, 3. 3이니까 1보다 크잖아. 어디로 간다 했지? 내가 무한대로 간다 했어. 이만은 별 영향을 못 주지.
됐어. 자, 분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고 인마도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인마는 숫자 1이니까 영향을 못 줄 것인데 잘 봐. 이 앞에 있는 숫자 이 4가 아니고 5천 또는 50만 5억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 난 요거만 볼 거야. 요거만. 됐어? 그러면 누가 더 빨리 크지? 이게 더 빨리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마 또한 영향을 못 주는 거지. 됐어? 결국 남아야 되는 거는 마치 분자의 최고참, 분모의 최고참 그 개념과 똑같다고. 분모가 제일 빨리 도망가는, 분자가 제일 빨리 도망가는 건 요놈나. 분모 제일 빨리 도망가는 건 요놈이 나가는 거지. 됐습니까? 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치 요건 약분되고 남는 건 2분의 3분의 1으로 되는 거지. 2분의 3분의 1. 됐지? 답이 얼마죠? 3분의 2.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지. 이게 16번이지. 됐어? 그러니까 이건 뭔데?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 계산 방법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라지의 계산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공비가 가장 큰 놈만 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요거. 좋아.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좀 어렵다. 17번 문제. 17번. 어렵지는 않고 이렇게 한번 써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일단 1 더하기 rn승이 되겠어. 1 더하기 rn승은 분의 1 마이너스 rns 이라는 어떤 극한이 있는데 요놈의 값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그 다음에 r이 절대값 r이 1일 때, 세 가지로 계수를 했잖아. 그때 극한 값들을 구하라 했어. 자, 제대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야? 절대값 풀어주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r이 1보다 작다. 이 범위에 있을 때 이 말이지. 됐나? 그럼 우리 알고 있다시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r의 n승, l이 뭐 들어가면 2만 어디로 가는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r의 n승은 어디로 수를 만들겠어? 0으로 수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야. 0으로 수를 없어졌어. 맞지? 요것도 0으로 없어져버리고. 얼마 남았니? 1분의 1만 남았죠. 맞지? 그때 답은 뭐거든? 답은, 그때 답은 1이 되겠지. 여기에 있는데 A가 A의 수를 봐. R이 1일 때, 정확하게 1일 때야. 그럼 R이 1이니까 1을 집으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분모는 뭐거든? 1 더하기 1의 n승인데 2가 됐지. 분자는 1 빼기 1의 n승은 1의 n승은 1이야. 맞지? 2분의 얼마야? 0이죠. 2분의 0은 얼마나 크냐? 0이죠. 아, 0은 그냥 정확하게 0으로 수렴하네. 이게 B값이 될 것이고. 이 말의 뜻은 뭐지? R이 뭐보다 클 때야? 1보다 크든지 또는 R이 마이너스보다 작든지 이 말과 똑같았어. 맞지? 그럼 공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비가 요 사이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면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놈 어디로 하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맞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것입니다. R의 녀석이 똑같잖아. 인마도 어디로 하나? 무한대로 하든지 또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어쨌든 꼬라지가 보면 분모는 하면 어디로 하는 거야? 1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지. 분자도 1 빼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 꼬라지니까 딴 거는 보지 아니하고 뭐가 오를까? 요놈만 오를까? 됐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해됐나? 요거분의 요건 개수네 개수. 요 때는 어디로 수렴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아? 복수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가자하면 답은 0이 되겠네. 자, 넘어가서 30번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 풀고 몇 문제만 좀 풀도록 할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무한 급수 들어가면서 이제 무한 수열 끝나면 급수 나옵니다. 급수 들어가기 전에 문제 좀 풀고 급수가 이제 수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 일단 30번부터 내가 풀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30번부터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데 두 수열 AN, BN의 극한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을 했는데 기억부터 보자. 기억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AN, BN이 있는데 AN 수열하고 BN 수열하고 중에 BN이 더 크답니다. 이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답니다. AN 이게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무한대로 발산하니 이런 거 같죠. 기억은 볼 것 없이 참이죠. 왜 뭐라고 한다는 잘 봐. AN하고 BN 중에 누가 더 크다고? BN이 더 커. 근데 인마가 쓰는 것들은 AN 이게 무한대로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지. 이게 그 큰 값이 인마가 더 커. 인마가 더 빨리 한없이 커질 거 아니야.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지. 그럼 만약 문제에서 AN이 3으로 수렴합니다라고 했어. 그럼 BN은 어디로 수렴하니? 몰라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못 수렴하겠지. 뭔지 몰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BN은 몰라. 근데 지구지 문제에서 어쨌든 간에 AN이 무한대로 선생님 아까지 극한치하면 같아진다면서요. 이렇게 했잖아. 선생님이 그게 아니고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AN이 무한대로 이게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만큼 더 큰 놈이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겠지. 기억은 참이 되겠다. 됐죠? 자, 니은은 문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AN, BN이 각각 수렴할 때라고 했잖아. 이래서 AN, BN이 각각 수렴할 때 했어요. 또 이렇게 되어 있다면 AN, BN이 각각 수렴한다면 주어진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이거다라고 했는데 참냐고 있습니다. 거짓이지. 왜 거짓이야? 이게 각각 수렴한다 했어. 수렴한다는 말은 이놈의 값과 이놈의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BN이 더 크지만 극한을 취하면 뭐고 같아질 수도 있다. 무조건 이게 더 큰 건 아니잖아. 같을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요게 는이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다. 니은. 수학에서 명제는 한 개라도 빠지면 틀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거짓된 거야. 요 는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디귿 해보자. 디귿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야. an 곱하기 bn이 는 제로로 수렴한다. 곱했는 게 0으로 수렴한답니다. 그렇다면 이게 0으로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는 제로란다. 이거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는 제로 이냐 이래 물었다고. 다시 말하면 두 개 곱했는 게 0으로 간다면 됐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으로 가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거짓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에서 있잖아요. 두 개 곱했는 게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지금 극한이야. 극한. 맞지? 이거 찾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풀이가 많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요 전체를 치환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발레를 찾으면 제일 좋겠네요. 근데 발레 찾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 발레 찾습니다. 지금부터 AN, BN, AN, BN 곱했는 거를 찾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수열 세 가지를 낙증으로 간다면 발레 찾는 방법을 할 건데 쌤이 극한 제일 친해 설명할 때 발레 찾는 거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수렴한다의 발레는 알파다. 다시 어떤 극한 값이 어디 알파에 수렴한다는 말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어요. 알파를 향하여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도 수렴한다 하지만 알파다도 수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첫 장이 3이 3, 3, 3, 3, 3, 3, 3 계속 가는 건 뭔데? 3으로 수렴하는 거지. 맞지? 수렴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다. 근데 그 두 개 중에 발레 찾는 데는 언제 생각하면 알파다 가지고 발레 찾는다 했어. 그러면 쉽다 했지. 이거는 어떤 수학식도 없는 거야. 그냥 단지 선생님의 경험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발레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연산하는,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면 되는데 OX 판단하는 게 좀 어렵지. 행렬에서 OX 판단이 어려운 것처럼 극한의 OX 판단이 어렵단 말이야. 그놈은 왜 어렵노 하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직관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학식 보면 발레를 넣어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발레를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발레를 찾아내야 돼. 찾는 방법이 수렴한다. 수렴한다의 발레는 어디라고? 알파다. 그러면 발산할 때 발레는 어떻게 찾습니까? 발산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어. 뭐 했었노?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진동이 있었는데 진동이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무한 진동.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 6 이렇게 막 진동하잖아. 점점 커지면서 이걸 무한 진동이라고 했고 유한 진동도 있었지. 뭐 있었노?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게 유한 진동이야. 그렇지? 그러면 발산할 때 발레는 어디서 찾는다 했습니까? 유한 진동에서 찾는다고 선생님 필기해 줬습니다. 보면 있을 거야. 그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명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조건이지. 이게 가정이야. 이건 무조건 영어로 수렴해야 돼. 맞지? 영어로 수렴해야 돼? 영어로 수렴해야 돼. 그럼 영어로 수렴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발레 찾고 싶어. 발레니까 인마는 둘 중에 하나는 영어로 수렴해야 되는데 맞지?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영어로 수렴해야 되는데 내가 둘 다 영어로 둘 중에 하나는 영어로 수렴해야 되잖아. 둘 다 영어로 수렴 안 하면 만들고 싶어. 지금 발레 찾고 싶어. 다시 인마도 뭐라고? 영어로 수렴 안 하고 싶어. 맞지? 인마도 영어로 수렴 안 하고 싶은 거야. 인마는 수렴 안 하냐는 말은 뭔데? 발산시키고 싶어. 발산시키고 인마도 발산시켰지만 곱했는 건 여기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지. 됐어? 그럼 제가 인마는 일단 여기 돼야 돼. 무조건. 그러면 여기 돼야 되니까 영어로 수렴해야 된다. 무조건. 그럼 뭐로 준다고? 수렴. 발레 찾기로 수렴. 뭐 준다고? 영어로 수렴해야 돼. 말 안 하지. 뭐 적어야 돼? 0 이래 적겠다. 정말 따라 좀 어렵다. 연습하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 많이 된다 이거. 그럼 지금 말은 어떻게 수렴하네? 영어로 수렴하네. 됐어. 그래서 내가 요 놈들은 영어로 수렴 안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럼 AN이라는 놈은 영어로 수렴 안 하도록 하고 싶단 말이야. 발산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영어로 수렴하는 발산.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곱해서 이 곱해는 거잖아. 곱해서 0 나오라고 하면 뭐 한다? 0, 뭐 1 이런 게 0, 1 이렇게 보죠. 그럼 인간 어디로 수렴하니? 발산. 이것도 뭐 발산. 둘 다 지금 나오죠. 발산했잖아. 그렇지만 곱해는 거는 0으로 수렴한다. 인마가 0으로 수렴한다 해서 이것들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0으로 수렴할 필요는 없잖아. 또다시. 그래서 거짓이야. 알겠죠? 이것도 거짓이야. 요거는 참이 돼. 기억만 참이 됐습니다. 이거 어렵지. 발레 찾는 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계속 연습을 시킬 거니까 일단 거짓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31번 31번까지 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31번은 오늘 배웠던 건데 요거는 쌤이 금방 답이 나올 거네요. 항상 가능하고 얼마죠? 3. 그렇죠. 3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있고 AN이라는 n제곱 플러스 1 분의 3n제곱 이렇게 있는데 물어봤는 거는 이거 물어봤잖아. 요 놈의 극한값은 얼마인데 이런 거 그러면 양배에 준다고 치면 리미트 n을 붙이면 되겠지. 자,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뭐가 된다고 쌤이? 같아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 늘이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알고 싶지만 요 극한값을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는지 알겠지? 얼마야? 3.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3이 나왔지. 요 극한값도 얼마 나왔죠? 3이 나왔으니까 요 놈은 당연히 가운데 띵겼잖아. 도망갈 데가 없다고. 이름하여 샌드위치 정리를 합니다. 진짜로.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샌드위치는 가운데 띵겼다는 뜻이야. 샌드위치 정리했으면 답은 뭐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려운 거 아니었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부등식이 포함되어 있는 극한 문제가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 그게 31번 문제였고